자, 이제 기말 대비 첫 수업이고 역학 파트 이제 시작을 한다, 이제. 자, 역학 파트는 역학적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고, 중학교 때부터 배웠잖아? 야, 역학적 에너지 일단 뭐냐, 이거?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뭐, 우리가 배우는 뭐, 중딩 때는 위치 에너지라고 배웠을 거야.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이기 때문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도 있고,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라고 해. 그래서 이게 포텐셜 에너지다. 잠재적인이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이제 얘가 어떤 정도의 높이에 해당하는 거, 아니면은 압축시켰을 때 떼면 어느 정도의 잠재적인 능력치냐 해서 포텐셜 에너지다라고 해. 그래서 얘는 꼭 이제 심화 문제 풀 때는 분류를 잘해야 된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는 게 있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있다. 물리 1이나 물리 2에서는 얘밖에 안 나와요, 포텐셜 에너지가.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랑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분류해야 돼. 그럼 선생님, 그냥 일반적인 문제는 어떻게 나오면 돼요? 일반적인 문제는 같이 안 내요. 역학적 에너지를 고려할 때는 포텐셜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를 더할 거야. 운동 에너지 2K를 할 거예요. 대신에 일반적인 문제는 얘랑 얘, 아니면은 얘랑 얘만 고려할 거야. 근데 당연히 심화 문제는 3개 다 고려해야 돼요. 그러니까 포텐셜을 굳이 니네들이 요거 하나, 얘 하나로 잡으면 안 된다. 요 2개 다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2개를 더한 게 총 포텐셜 에너지가 돼요. 여기에다가 운동 에너지까지 더한 게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돼. 요 역학적 에너지라는 거는 절대로 없어지는 게 없어요. 무조건 보존이야. 그러니까 얘는 보존이 돼. 근데 당연히 얘랑 얘 합이 보존되니까 얘가 감소하면 얘 또는 얘가 뭐 증가하거나, 아니면 얘랑 얘가 둘 다 감소하면은 얘만 증가하던가, 이런 식의 개념이 될 거야.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언제나 보존된다라는 것만 좀 이해를 잘 하시고, 대신에 이제 얘가 보존이 되는 건 맞는데 문제마다 이렇게 나와.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해도 마찰에 의해 가지고 손실된 에너지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뭔 뜻이냐면은 요거 3개를 다 더하면 어느 상황이나 보존이 되려면 모든 마찰 다 무시해야 돼요. 그럼 공기와의 마찰, 지면과의 마찰 다 무시야. 그럼 선생님, 마찰까지 있으면 어쩔 건데요? 여기다 마찰까지 생각하면 되는 거야. 마찰에 의해서 손실된 에너지다라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관점을 잡아볼까? 100줄이라는 에너지가 있대. 에너지는 언제나 줄에 다녀요, 줄. 100줄이라는 게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10이었대. 아니, 10을 하면 좀 그러니까 50을 합시다. 근데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10이었대. 그럼 이제 운동 에너지가 40이다 라고 하면은 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개념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요런 거야. 지면을 기준으로 봤을 때 높이가 h라는 높이만큼의 질량이 m짜리 어떤 물체가 있대. 근데 지금 얘가 있잖아,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그럼 여기에 용수철을 이렇게 압축해 놔가지고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인위적으로 힘을 가해가지고 쫙 압축해 놨을 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같이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손을 놔봐. 자, 손을 놓는 순간부터 얘 속력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운동 에너지까지 있다고. 그래서 얘를 다 더한 게 일단 기본적인 역학적 에너지가 돼. 근데 이 새끼가 이제 지면에 내려간단 말이지. 그럼 지면에 내려갔을 때 속력이 있고, 지면에서는 당연히 얘랑 얘는 없죠. 이건 용수철에 저장된 탄성 포텐셜 에너지고, 얘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인데 높이가 없어. 그럼 당연히 이제 얘 둘 다 없는 거야. 그럼 얘가 이제 100이 될 것 같은데 마찰력이라는 게 있다면 손실이 된다 이거지. 하지만 마찰력에 의해 가지고 손실된 에너지까지 고려한다면 최고점일 때 역학적 에너지랑 같다는 거야. 그래서 꼭 이제 이해를 잘해야 돼. 문제 풀 때마다 내가 주간지 같은 거 보면, 주간지 내가 준 거 봐봐. 주간지에 1번, 3번, 4번 이런 문제 보면 항상 괄호에 조건이 있지. 단, 모든 마찰과 공기 저항 무시한다. 1번에도 써있고, 3번도 단, 중력과 속도는 G이고 실의 질량, 마찰과 공기 저항 무시한다. 4번도 단, 공기 저항 및 공의 크기는 무시한다. 이런 조건이 있다면은
얘는 생각하지 마라 이거야. 마찰에 의해서 손실된 에너지는 이런 건 없다 이거야. 근데 모든 문제가 마찰 이런 거 무시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만약에 이 보기가 없어, 조항이 없으면 마찰에 의해서 손실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고려해야지만 원래 역학적 에너지가 나온다 이거지. 내가 주관지 냈을 때 한 문제인가 두 문제 냈을 건데 아마. 잠깐만. 자, 지금 14번 문제 한번 봅시다. 14번 문제. 14번 문제 보면은 단, 또 있긴 해. 단, 중력가속도는 10이고 물체의 크기, 용수철의 질량, 공기저항은 무시한다라고는 써있거든? 근데 뭐가 아까랑 달라졌냐면 마찰, 지면과의 마찰을 무시하라는 개념이 없어요 지금. 결국은 이런 14번 문제는 아예 문제에서 대놓고 있지. 마찰면이라고. 그럼 당연히 그 지역을 지날 때 에너지가 손실될 거예요. 역학적 에너지가 마찰만큼 손실된다. 이 정도는 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추가적인 개념이 뭐가 들어가냐면 얘입니다. 일 운동 에너지 정리.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방금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 마찰에 의해서 손실된 에너지가 생긴다라고 하면 그 마찰 받은 만큼 물체가 외부에 일 해줄 수 있어요. 일. 여기서 그러니까 너네들이 일이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 돼요. 중딩 때 배웠어. W라고 해가지고 FS다. 얘 배웠을 거야. 그래서 일이라고 얘기하면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다. 우리 무제 앞쪽 파트에서 많이 했죠? ST 그래프 이렇게 나오면은 거리의 그래프야. 힘은 당연히 뭐 F 많이 했고. 근데 얘를 잘 한번 뜯어봅시다. F는 MA거든? 그럼 MAS로 바뀐다. 근데 문제가 높이 떨어질 때래? 떨어지고 있어. 그럼 떨어졌을 때 높이는 우리는 하이라 그래가지고 S라는 단위를 안 쓰고 H라는 단위를 썼단 말이야. 그럼 얘가 떨어질 때 이동 거리는 H로 바꿀 수가 있단 말이지 이게. 근데 떨어질 때 가속도는 우리가 아는 중력가속도잖아. 그래서 얘도 중력가속도로 바뀌면 우리가 알고 있는 mgh라는 공식이 나와요. 이게 중력 포텐셜 에너지 공식이잖아.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이런 포텐셜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다 일의 관점에서 보는 거야. 그래서 항상 일과 에너지는 두 개로 따로 보는 게 아니야. 일과 에너지는 같은 거예요. 일이 곧 에너지가 되고 에너지가 곧 일이 되는 거야.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거야. 잘 들어야 돼, 이제. 떨어져서 mgh가 우리가 아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거든? 근데 이 가속도가 생기는 이유는 지구 때문이거든? 그럼 이해를 잘해봐. 지구가 얘를 당겨주니까 떨어지는 거잖아? 그럼 우리는 얘를 딱 놓고 쭉 떨어지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중력이 한 일이라고 합니다. 이해 잘해야 돼. 진짜 역학 파트는 처음이 중요한 거야. 문제 지금 보다 보면은 중력이 한 일 구하시오. 중력이 한 일 구하시오. 그러면 그냥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를 생각하는 게 중력이 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시 중력이 한 일, W는 FS라고. 이 FS라는 것 자체를 풀어보면 mgh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중력이 한 일은 항상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가 얼만큼 감소했냐가 중력이 한 2일이 된다. 기억 잘해야 돼 이거. 자, 근데 여기서부터 지금 우리 굉장히 많은 문제 유형에서는 공기 저항을 무시하시오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공기 저항이 실제로 있잖아. 자, 공기 저항이 있으면 공기 저항 말고 내가 인위적인 저항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해 잘해. H만큼 높이가 있고 물체 질량이 M짜리인데 떨어졌어. 그럼 당연히 얘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큼이 최고점일 때는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잡고 있는 거니까. 운동 에너지 없어. 그럼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가속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물체 속력이 점점 빨라진단 말이야. 속력이 빨라지면 야 이거 공식은 내가 안 써도 알지 이거. 모르면 진짜 나가 뒤져라 그냥 있어. 이건 공식 모르면 큰일 난다 이거. 물론 이건 중력 포텐셜 에너지 공식이에요. mgh는. 그러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이니까 속력이 점점 빨라지면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 이거야.
자, 여기서부터 이해 잘해. 지금 졸 때가 아니야, 이 새끼들아, 인마. 야, 눈 떠, 이 새끼야, 눈 떠. 졸면 안 돼, 지금. 자, 근데 얘가 떨어질 때 인위적인 힘을 줬어. 봐봐. 그러니까 쭉 내려가고 있다. 쭉 떨어지고 있는데 내가 빵! 힘을 준 거야, F. 내가 인위적으로 F를 눌러버렸어. 그럼 내가 F를 눌러가지고 여기까지 이동을 시키면, 얼른 와. F라는 힘으로 S만큼 이동시키면 당연히 이 물체는 내가 가해준 FS만큼의 에너지 값이 커집니다. 여기 이해 잘해. 자, 다시 한번 얘기해준다. 높이 H인 곳에 이 물체가 갖고 있는, 야, 이렇게 하면 니들 어려우니까 그냥 바꾼다잉. 얘 1kg, 얘 10m. 그러면 물체의 맨 첫 번째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 되냐? 100줄이야, 100줄. MGH로 구하면 중력값을 10으로 합시다. 야, 그러면 얘가 쭉 떨어지고 있을 때 잘 봐. 10N의 힘으로 1m만큼 밀었대. 얘에게. 봐라. 쭉 떨어지고 있는데 빨리 떨어져! 하고 빡 눌렀어. 그럼 내가 가해준 일 에너지가 10줄이에요. 그럼 어떤 개념이 되냐면은 이 새끼의 역학적 에너지가 10줄만큼 증가하는 개념이야. 오케이? 그럼 이 새끼 역학적 에너지가 110줄이 된다. 여기까지 이해될 거야. 그럼 문제는 뭐냐면 도대체 이 역학적 에너지의 증가량은 어떤 에너지로 바뀌냐. 이걸 꼭 알아야 돼요. 글쎄 무슨 얘기예요? 역학적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의 합이야. 근데 110줄이 됐을 때, 지면까지 떨어졌을 때 포텐셜 에너지는 어차피 0이에요. 결론. 이거 꼭 외워야 돼. 내가 인위적으로 가해준 힘. 이걸 우린 뭐라고 할 거냐면 외력이라 할 거야. 외력. 내가 인위적으로 힘을 가해주면 외력을 받은 거야. 물체는. 받은 외력은 언제나 운동 에너지의 증가율이 됩니다. 잘 이해해야 돼. 절대로 외력이라는 거 작용할 때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진 않아. 그러니까 니네가 이제 문제 풀 때 왜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일단 이건 명제로 외워. 외력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의 증가예요. 왜? 지금 떨어질 때도 봐봐. 외력을 안 줘도 떨어져. 그럼 포텐셜 에너지는 어차피 감소야. 1m만큼 외력을 줬다며 외력을 안 줘도 1m 떨어지면 포텐셜 에너지 1m 감소해요. 외력을 주더라도 어차피 1m 떨어지니까 포텐셜 에너지 똑같이 감소야. 항상 외력을 준 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꼭 이걸 외워라. 외력. W는 FS만큼 외력이라는 걸 가해주면 이만큼 물체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생겨요. 오케이? 외력을 준 만큼 물체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됩니다. 근데 봐봐. 외력을 안 주면은 여기 속력을 V라고 치면 외력을 줬을 땐 당연히 속력이 더 빨라지지 않겠냐? 탁 내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속력이 빨라진 만큼의 차이가 내가 가해준 힘이야. 그러면 원래 속력을 V라 하고 나중 속력을 V 프라임이라 하면은 운동 에너지의 증가율만 생각하려면 2분의 1m 가로치고 마지막 속도의 제곱에서 처음 속도의 제곱을 빼야죠. 예를 든다잉. 내가 외력을 주지 않았을 때가 그냥 V에 V. 근데 외력을 줬더니 2V가 됐대. 그럼 외력을 줬을 때의 차이는 이거의 운동 에너지에서 이거의 운동 에너지를 뺀 것만큼이 물체가 받은 외력 아니야? 맞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속력, 지금은 뭐 2V가 될 거고 여기에다가 2분의 1m 이렇게 곱해야 물체가 받은 외력만큼의 운동 에너지 증가율을 찾을 수가 있는 거야. 자, 지금 내가 수업한 지 지금 10분 좀 넘었을 거야. 사실상 제일 중요한 수업은 지금 이게 다예요. 요것만 알면은 기본적인 문제에서 심한 문제까지 다 풀려. 하지만 우리는 한 번도 다룬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문제풀이를 하면서 차근차근 할 건데 가장 키포인트는 이거야. 그래서 니들은 역학 파트 이제 문제 풀 때는 뭐 물론 기본적인 수업도 할 거야. 할 건데 항상 역학 파트 문제 풀 때는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첫 번째. 역학 파트 문제 풀이 방법이다. 첫 번째. 포텐셜 에너지를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 생각할 건지 아니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만 생각할 건지 아니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랑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같이 생각해야 되는지 이걸 먼저 관점 잡아야 돼. 문제 풀 때 중력만 생각해야 되는구나. 이건 용수철만 생각해도 되겠네. 스바 둘 다 해야 되네.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 두 번째 방금 얘기한 거 외력이 유무예요. 외력이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에 문제풀이 방법이 완전히 달라. 외력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외력이 없다. 이러면 역학적 에너지는 언제나 보존된다. 이걸로 풀면 돼. 이 문제 끝나. 근데 외력이 있으면 이제 짜증난다고. 근데 외력이 있으면 우리가 항상 접근해야 되는 건 외력만큼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라고 꼭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운동 에너지가 증가할 수도 있지만 감소할 수도 있죠. 왜? 운동 방향에 그대로 힘을 주면은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겠지만 운동 방향에 반대로 힘을 주면은 감소죠. 그 반대로 힘을 준다는 개념이 마찰입니다. 그래서 꼭 이제 외워야 되는 게 마찰이 있어? 그게 곧 외력이다. 그럼 이 새끼는 운동 에너지가 아마 감소할 것이다. 마찰 받은 만큼 운동 에너지가 감소한다. 꼭 이해해야 된다. 자, 제일 중요한 거 얘기했고 이제 하나하나씩 접근해 봅시다. 자, 첫 번째 마찰면이 없고 그냥 높이에 따른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 고려하는 경우에서 문제를 먼저 볼게. 1kg야. 10m야. 잘 봐야 돼. 지금부터 기본적인 문제지만 이런 것도 잘 이해해야 돼. 중력가속도는 언제나 10으로 계산합시다. 자, 그럼 이 새끼가 최고점에 있을 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랑 더하면 당연히 역학적 에너지가 나와. 근데 최고점이라는 표현도 알아야 된다. 표현을 기억 잘해. 최고점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 새끼는 안 움직인 겁니다. 웬만한 문제, 기본적인 문제 유형은 최고점이면은 잡고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없어요. 그러면 네가 없어. 근데 포텐셜 에너지는 뭐 MGH 계산하면 되니까 100줄이야. 이게 역학적 에너지. 자, 그러면 지면에 도착했을 때 속력이 얼마일까? 지면에 도착했을 때 속력. 지금 졸 때가 아니라니까. 이제 진짜 자꾸 꾸벅꾸벅 졸고 있는 새끼들 이거.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한참 놀았으면 이제 잘 들어야지. 사실 이건 최고점이고 지면에 도착하면 속력이 얼마냐고 물어봤어. 속력이. 당연히 지면에 도착하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없죠. 근데 마찰 다 없다고 하면 역학적 에너지는 100이 돼야 되니까 운동 에너지는 100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의 속력 구하는 게 문제니까 그냥 2분의 1 mv제곱 한 개 100이 나오면 질량이 1이니까 v제곱은 200이네요. 그래서 v는 10루트 2다 하면 돼요. 지면에 도착했을 때 속력은 10루트 2다. 그럼 여기서 문제 포텐셜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의 비가 1대 1인 곳의 속력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 운동 에너지 대 포텐셜 에너지가 1대 1인 점의 속력. 그러면 1대 1인 지점이라는 거는 운동 에너지로 생각하면 안 돼. 다시 잘 들어 내 말. 포텐셜 에너지 대 운동 에너지의 비를 물어보면은 무조건 높이 비로 봅니다. 무조건. 높이 비. 높이 비가 여기에 절반이 돼야 얘가 절반이 되지. 그게 절반이 돼야 나머지가 얘가 되기 때문에 이게 1대1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최고점일 때는 포텐셜 에너지밖에 없어. 근데 높이가 절반이 되면, 즉 5m 지점이라면 이 새끼가 50줄이 나올 거니까 운동 에너지도 50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이해는 되지? 이래야지만 운동 에너지 대 포텐셜 에너지 비율이 1대1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의 속력 구하는 게 문제야. 그럼 2분의 1 mv 제곱 많이 하는 거 맞아. 맞는데 자 이거 오늘 배운 내용 중에 좀 중요한 거다 이런 게 운동 에너지의 비가 1대 1에 운동 에너지 비가 1대 2 그러면 속력비는 몇 대 몇이 나와야 되냐? 생각을 잘해봐. 1대 루트 2가 돼야죠. 왜? 2분의 1 mv 제곱이잖아. 그럼 얘 제곱한 게 일로 가야 되는 거야. 응?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렇게도 나오겠지만 거의 대부분 문제는 이걸 줘요. 운동 에너지가 1대 4야. 그러면 속력비가 몇 대 몇이야? 1대 2가 되죠. 그래야 이거 제곱한 게 돼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는 얘 대 얘가 1대 2네. 그러면 얘보다 얘가 루트 2배가 큰 겁니다. 속도가. 그럼 루트 2배 큰 게 10루트 2였으니까 이 새끼 속력은 몇이 되냐? 10이 되죠. 항상 이걸 관점을 잘 잡아야 돼. 속력 B가 1대 2다. 에너지의 B는 1대 4다. 에너지의 B가 1대 2야. 속력 B는 1대 루트 2예요. 항상 외워야 돼 이거. 자, 그 다음. 요 유형에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가 지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포텐셜 에너지 대 운동 에너지 B를 줍니다. 뭐 2대 6이다, 6대 1이다, 뭐 3대 2다, 막 이렇게 비율을 줘요, 비율. 그럼 비율 얘기할 때는 언제나 높이의 관점에서 보랬어. 운동 에너지 관점 보면 헷갈려. 높이의 관점을 보세요, 높이의 관점.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걸 2분의 1 mv 제곱 mgh 뭐 할 거야, 이거 다. 근데 이제부터 요렇게 생각합시다. 잘 봐, 이제. 최고점일 때 운동 에너지는 어차피 없어. 근데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려면은 얘랑 얘 더한 게 얘거든? 자,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제. mgh 뭐 해가지고 몇 줄 구하는 것도 좋아. 좋은데, 웬만한 문제는 이거를 2라는 관점을 세우세요. 얘를 2라고 두세요.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도 2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제 앞으로 모든 문제 풀 때 몇 2, 몇 2 이렇게 잡을 거야. 그러면 얘는 어차피 0이니까 이게 2가 나와야 되는 거지. 맞지? 그러면 2m 지점이라 볼까? 야, 2m 지점에서는 어떻게 되냐? 얘보다 10대 2에 해당하는 높이면 포텐셜 에너지는 5분의 1배가 됩니다. 그럼 얘가 5분의 1, 2가 되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생각을 잘해야 돼요.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니까 너가 5분의 4, 2구나. 이렇게 관점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얘 비교해서 5분의 4배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어떤 문제든 2에 대한 관점을 잘 잡아야 돼요. 2. 그래서 몇 2, 몇 2 이렇게 잡은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니까 어떻게 될 것이냐, 몇 배냐 이런 것들 잘 이해하시고. 자, 두 번째 유형이다. 두 번째는 거의 대다수의 문제가 우리 뉴턴 법칙을 응용합니다. 이제 잘 봐. 얘가 질량이 2kg, 얘는 질량이 3kg이래. 뭐 이렇게 되면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뭐 어떻게 될 거고 속력이 어떻게 될 거고 막 물어볼 거야. 이제 잘 봐. 이제 항상 중력가속도는 10으로 난 계산할 거야. 거의 대부분 모든 문제도 10으로 계산할 거야. 자, 일단 우리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랬냐? 한 줄로 펴야지. 여기까지는 똑같아. 2kg짜리, 3kg짜리 한 줄로 피게 되면은 이쪽으로 30N으로 당기는 거니까 가속도는 구할 수 있죠? 5kg짜리를 30으로 당기면 가속도 얼마야? A는 M분의 F 6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새끼의 가속도도 6이고 얘도 가속도는 6이고 뭐 알짜임 계산하면 이건 뭐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봐. 뉴턴 법칙에서.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야. 잘 들어야 된다. 이 새끼랑 이 새끼가 정지 상태부터 출발해 가지고 뭐 3초 후, 2초 후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렇게 줄 거야. 그때 3초라 해볼까? 3초. 3초 후에 속력은 어떻게 될까?
몇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속력은 어떻게 되냐고. 가속도가 똑같은데 속력이 다르겠냐? 같겠지. 오케이? 몇 초인지 상관없어. 어차피 속력은 같다고. 그럼 운동 에너지의 비는 어떻게 될까? 자, 여기서부터 니네가 이해 잘해야 돼.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으로 구한단 말이야. 근데 어차피 속력이 같잖아. 야, 두 마리 그만 줘라. 졸면 빨리 일어서서 들어. 이거 중요한 거야, 진짜. 속력이 같을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으로 구하니까 질량이 비례합니다. 질량이 비례. 항상 질량이 2대 3, 운동 에너지가 2대 3. 다시 한번. 아까부터 계속 강조했지만 요 두 개가 역학적 에너지야. 얘도 이 두 개가 역학적 에너지인데 이해 잘해야 돼. 운동 에너지가 얘 대 얘는 질량비가 2대 3이니까 운동 에너지가 2대 3이에요. 내가 아까 얘기했지. 항상 이 관점을 잡아야 된다고. 2대 3. 몇 2냐. 이런 식으로 관점을 잡고 문제 풀어. 자, 근데 문제가 있다. 0초부터 3초까지 라고 하면 당연히 0초일 때보다 얘가 내려가고 얘는 옆으로 온단 말이야. 그럼 3초까지 진행이 되면 얘는 포텐셜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 변할 리가 없지. 안 변해요. 옆으로 오는데 뭔 상관이야. 근데 이 새끼는 포텐셜 에너지가 어떻게 되냐? 줄지 않냐? 내려가니까 높이가 감소하면 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부터 문제. 얼만큼 줄었을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니, 알아야 돼. 어떻게 알아? 0초 때는 당연히 이걸 내가 뭐 잡고 있던가 해가지고 물체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응? 안 움직여. 그럼 이게 0이었다는 거야. 얘도 0이에요. 에? 선생님, 포텐셜 에너지 있는데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내가 얘기한 건 변화량을 따질 거야. 0초 때요. 근데 3초가 지나면 운동 에너지가 이만큼 생기는 거야. 양의 값으로. 즉, 전체 이 물체가 줄로 연결되어 있는 요 상황을 우린 뭐라고 할 거냐면 계라고 할 거야. 한 덩어리로 움직이는 상황을 계라고 할 거야. 계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오케이? 얘 각각의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어요. 그건 몰라. 근데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에요. 결론. 이 새끼는 역학적 에너지가 이만큼 증가야. 이 새끼 하나만 보면. 포텐셜 에너지는 어차피 변함이 없지. 0에서부터 3초까지. 근데 운동 에너지는 이만큼 증가하니까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이만큼 증가라고. 그럼 이 새끼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이만큼 감소해야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거니까. 결국은 이 새끼가 얼마다? 5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한 물체는 역학적 에너지가 변할 수 있어요. 근데 연결된 총 모든 상태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다. 그래서 그걸 계라고 하고 연결된 상태부터는 계의 역학적 에너지는 안 변합니다. 잘 이해해야 돼. 자, 일단은 여기까지 했으면 우리 기본적인 문제 몇 개라도 풀고 갑시다. 야, 진짜 수업 한 지 얼마 되도 안 했는데 자꾸 졸고 있고 그러면 첫날부터 졸고 있으면 어찌냐. 졸리면 좀 서서 듣고 해, 이 새끼들아. 자, 일단은 내가 풀라는 문제 몇 개 체크할 테니까 그 문제들 먼저 풀어보세요. 뭐 어려운 문제부터 안 할 거야. 2번, 3번 한 5문제만 풀어봅시다. 6번, 2번, 3번, 6번, 7번 한 문제만 더 할게. 13번 여기까지만. 지금 풀어. 2번, 3번, 6번, 7번, 13번. 잠깐만.
이거 좀 맞아야 돼, 이 새끼.
이리 와. 2번, 3번, 6번, 7번 풀어봐. 다 됐나? 자, 일단 지금까지 한 것만 채점하고 풀어봅시다.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 자, 2번에 답은 3번, 3번에 3번, 6번에 4번, 7번에 3번, 13번에 5번. 요리 됩니다. 자, 일단은 시간이 좀 있으니까 문제 한번 쭉 풀어볼게, 한번. 내가 아까 얘기한 거를 잘 떠올리면서 문제 풀면은 충분히 풀어요, 이 정도는. 자, 먼저 2번 문제 볼게요. 자, 그림을 레일을 따라서 A점의 정지 빨리 캐치해야 돼. 지금 외력이 없거든? 그럼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느 지점이든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돼야 돼.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때 얘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의 합으로 역학적 에너지를 구할 건데 정지램에 너 없어. 그럼 얘가 모든 곳의 높이 중에 제일 높단 말이야. 그럼 얘가 이제 최대죠. 그래서 지금 A 지점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 맞죠, 이게? 이거 두 개 더한 게 역학적 에너지라니까? 근데 어차피 운동 에너지가 없으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곧 역학적 에너지예요. 그럼 얘는 조금 내려갔네. 몇인지 몰라. 예를 들어줄게. 얘가 만약에 12라고 해봅시다. 그럼 당연히 역학적 에너지는 12가 돼. 근데 얘는 좀 내려갔잖아. 그럼 얘가 더 내려갔잖아. 근데 얘는 움직이고 있긴 해. 높이가 있어. 그러니까 뭐 몰라. 이거 이렇게 잡는다면은 얘는 포텐셜 에너지가 더 내려갔기 때문에 더 작아져요. 그럼 뭐 요렇게 되겠다. 운동 에너지 하니까 얘가 최대라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포텐셜과 운동이 있는데 높은 위치니까 뭐 요렇게는 되겠죠. 얘가 정지했다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아직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B에서 C로 갈 때, 여기로 갈 때,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가 어떻게 되냐고. 역학적 에너지는 언제나 일정이야. 외력이 없으니까. C에서 운동의 최대, 이건 맞다고. 최대는 맞아요. 네, C 지점에서 D 지점 이동할 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한데
여기서로 가면 중력 포텐셜이 증가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게 완전히 개념 문제이거든요. 엄청 쉬운 문제. 이 정도면 먼저 근데 탑재를 하고 가야 됩니다. 3번 문제 갈게. 자, 이제 가장 일반적인 문제가 3번이에요, 이거. 자,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제일 먼저 문제 풀 때 탄성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세 개 중에 고려해야 될 대상이 여긴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 없어요. 용철이 등장해야 우리 2교시 때 할 거야. 탄성 포텐셜 에너지 얘기할 거니까 현재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를 더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된다. 근데 내가 분명히 중요하게 얘기했다. 외력이 있냐 없냐를 꼭 봐야 돼요. 얜 외력이 있어. 외력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외력이 일한 만큼 전체 개의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다시, 야, F가 없대. 그럼 얘 역학적 에너지랑 얘 역학적 에너지를 더한 게 언제나 보존된다고. 근데 외력이 있잖아. 그러면 외력 때문에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외력만큼 증가한다라고 생각 꼭 해야 돼요. 외력 준 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자, 근데 문제 보니까 질량이 M으로 같은, 질량이 둘 다 M이네. 뭐 언제나 지구가 땡기는 거는 M, G만큼 땡기죠. 자, 그러면 외력 없다고 해봐. 야, 외력이 없으면 2M짜리를 mg로 땡기는 거야. 그러면 가속도는 2분의 1g입니다. 근데 외력으로 이쪽으로 밀었더니 이물체가 일로 왔을 때 가속도가 2분의 1g래. 그럼 얘가 얼마냐? 이거밖에 안 되지 않냐? 전체 힘이 mg가 나와야지만 가속도가 2분의 1g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F가 2mg입니다. 자, 그러면 됐고, 니은 보기를 이제 잘 알아야 된다고. A가 D만큼 이동한 순간에 A의 속력은 루트 GD래.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외력이 한 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한다 그랬거든? 자, 그러면 증가한 게 어떤 게 있는지를 봅시다. 외력을 가했잖아? 자, 이 새끼 포텐셜 에너지 증가하냐, 감소하냐? 얜 증가도 안 하고 감소도 안 하죠. 옆으로 오는데 어떻게 역학적 에너지가 변하냐고? 그럼 운동 에너지 어떻게 돼? 이건 당연히 증가지. 이 새끼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이거 올라오면 증가야. 운동 에너지 어때? 증가지. 그렇지 않냐? 움직였잖아. 야, 이러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너 다 더하면 전체 역학적 에너지의 증가가 됩니다. 이게 외력이 한 일이야. 다시 외력이 한 2로 접근해야 돼. 그럼 외력이 한 2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W는 FS예요. 1이니까. 그리고 F가 우리가 구했잖아 지금 EMG라고. 근데 외력이 힘을 줘서 이동한 거리가 S거든? 그 이동 거리를 D라고 준 겁니다 지금. EMG D. 이게 외력의 한 1이야. 요게 이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이 됩니다. 그럼 역학적 에너지 증가는 요거랑 더하는 거니까 얘 거 먼저 따로 빼세요, 이거. 저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은 쌤 이거 높이 없는데요? 그러면 안 돼. 이만큼 움직였을 때 생각하니까 얘도 D만큼 움직였겠지. 그럼 얘가 증가한 거는 M, G, D만큼 증가합니다. 요 새끼. 포텐셜 증가. 그러면 이제 얘랑 얘 합이 운동 에너지 증가의 합이죠. 근데 운동 에너지는 내가 분명히 줄로 연결되어 있으면 속력이 같겠지. 그럼 질량에 비례하는 거야. 근데 저 새끼 질량이나 이 새끼 질량이나 똑같네? 그럼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똑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얘 거, A 거랑 B 거랑 운동 에너지 총 증가량이 MGD가 나와야 돼. 맞지? 이 MGD가 나와야 두 개 더해서 외력이 한 1이 되죠. 자, 그때 요거 A와 B의 운동 에너지의 합이에요, 이건. 근데 지금 A의 속력 구하래. 그럼 어쨌든 얘의 속력이든 얘의 속력이든 똑같잖아. 그럼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으로 구할 건데 지금 전체 운동 에너지니까 이걸 2m으로 잡아야지. 요리됩니다. 그래서 mv 제곱 얘가 mgd가 돼요. 오케이? 그럼 얘가 약분
약분되니까 V는 루트 GD가 됩니다. 오케이. 이해를 잘해야 돼, 여기는. 지금 문제가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상 역학 문제 중에는 하나도 안 복잡한 문제예요. 제일 쉬운 유형이야.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외력이 일을 했기 때문에 외력이 한 만큼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해야 돼. 그러면 외력이 한 1이 얼마냐? 이건 쉽게 구해요. W는 FS로 구하면 돼. 자, 그때 이제 전체 역학적 에너지의 증가를 봤더니 운동 에너지는 당연히 둘 다 증가할 거고 얘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증가하는 게 없고 얘만 증가야. 그럼 얘 증가는 쉽게 찾아요. D만큼 움직였고 질량이 M이니까 mgd만큼 올라올 거라고. 그럼 나머지가 A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합이야. 그럼 A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합인데 A와 B의 질량이 똑같기 때문에 결국은 A 거랑 B 거 질량 전체를 EM이라고 잡으면 2분의 1 EMV제곱. 이게 전체 역학적 에너지 중에 운동 에너지 증가가 된다. E가 약분됐기 때문에 요만큼이 나와서 속력을 구할 수가 있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이 정도 해결이 돼야 돼. A가 D만큼 이동하는 동안 A와 B의 역학적 에너지 합은 일정하다.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 D만큼 이동시켰잖아. 그럼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얘기해. 외력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변해요. 외력만큼 역학적 에너지가 변해. 합은 증가한다고 해야 됩니다. 증가. 자, 답은 기억 니은. 다음. 자, 6번, 7번, 13번 문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시간 다 돼서 잠깐 쉬었다 합시다.